본격적으로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교목전국연합회,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기도학부모운동,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함께하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제안 기독교연대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2022년 대선 교육공약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회 사회를 맡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이종철 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 바쁘신 시간들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우리를 대표해서 진선학원 이사장이시고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이사로 섬기고 계신 정길진 목사님께서 잠깐 인사해 주시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법인 진선학원 이사장 정길진 목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오랜 기간 학교 교육에 헌신해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매듭을 짓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부단히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부끄러운 일과 잘못이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애쓴 교육자들이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늘 경성하며 주가 이끄시는 대로 부지런히 저희 갈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뜻과 마음을 모아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교육계와 교계에 지극히 작은 기여나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며 돕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어서 회복된 힘으로 다시 이 세상에서 빛된 본분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육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기보다는 고통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2022 대통령 선거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를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인구를 단 한 명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다른 모양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진로와 적성에 따라 꿈과 끼를 격려하며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립학교, 특히 기독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회복되고 건학 이념이 구현되며 정체성이 강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학교에서 교사는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 학교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친구와 경쟁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고민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고통 소리를 듣게 하시고 따뜻하게 다가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남과 다른 자신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 개발하고 자신만의 멋과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학교에서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학생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젊은 세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소명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어른들이 모험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2022 대통령 선거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길진 이사님께서 귀한 기도로 모임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시고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소장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우리 박상진 교수님께서 이번 대선 공약 제안 발표회의 진행 과정과 원칙들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 서문들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의 교육이 고통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행복이어야 되고 축복이어야 될 교육이 수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신음하는 현장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뭐 청소년들이 매년 300명 가까이 이 학업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 교육 고통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애굽의 교육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교육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변혁은 정말 이 교육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그 아픔, 고통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한국 교회의 책임이고 기독교 학교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의 어떤 그 부흥이라 그럴까요? 워낙 그 다음 세대가 위기다 보니까 그냥 주일 학교에 매여 가지고 이 한국 교육의 이 문제, 이 고통을 외면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 사학도 워낙 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평준화 이후에 자율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화기념 구현이라든지 존립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고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 학교 또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이 교육 고통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행복이 되는 교육 행복이 되는 나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지만은 아직도 어떤 진영 정당에 관계없이 그 후보 개개인이 교육에 대해서 확실한 분명한 그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뭐 대선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은 이번 대선처럼 이 교육 이슈가 실종된 그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학교들 또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교육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걸 각 캠프에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질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공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이번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되고 한국 교육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PPT를 공유를 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일정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저희가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선거 이 공약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1월 달에 먼저 우리 교육학자들 전문가 협의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교육 공약 제안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 또 관련 단체들에게 저희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여 요청도 하고 또 수정 요청도 드려서 그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단체를 확정해서 오늘 여러분들 소개를 드린 것처럼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정 의견을 주신 것들을 또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오늘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질의서로 발송을 해서 이거를 수합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월 2일 날 질의서 답신 및 후보별 교육공약 분석 자료를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다시 한번 이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도 어떤 후보가 어떤 교육 공약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이 교육 공약의 작성의 원칙은 첫 번째는요. 특정 후보나 정당 및 이념을 지지하는 형태의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어떤 후보를 후원한다든지 어떤 정당을 또 지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학교 관련 교육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대안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독교 사립학교 관련 공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전체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전체 교육의 변혁을 추구하는 원칙을 정했고요. 세 번째는 교육 공약에 기독교 학교 요구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에 또한 측면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본 교육 공약 발표문에서 제시되는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알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우리들의 작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이 교육 공약 제안은 크게 7가지 주제에 14가지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문을 읽고 그리고 우리 함성수 사무총장님 사학 미션의 첫 부분을 또 읽어주시겠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 이종철 기독교학교연구소 부소장님께서 낭독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2 대선을 통한 교육 변혁, 이제는 교육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 나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은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모든 대통령 후보가 받아들여야 할 교육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교육 대통령이 필요함을 천명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서 나라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지닌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교육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며 행복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의 팽창은
우리의 자녀들을 월화수목 금금금의 교육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동 청소년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교육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로지 성적으로 모든 학생을 줄 세우는 획일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녀들이 저마다 지닌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교육을 통제하는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되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디지털 시대, 기후위기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정치적 진보나 보수 이념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회를 통합하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적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도자를 키우는 탁월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건강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이를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교육 시대를 갈망하면서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대통령 교육 공약을 제안합니다. 1. 교육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사교육 의존적 교육은 이제 종식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은 지양되어야 하고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학생의 인생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의 입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휴일에는 학원을 휴업함으로 학생들이 월화수목 금금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능 상시 실시제. 수능을 문제 은행화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 수능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재능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학 이념과 교육 과정이 다양한 학교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는 회피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학교 선택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첨을 통해 배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학교 단위의 노력을 격려하여야 합니다. 회피 및 전학제도.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중도에라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학교의 종교교육을 함께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립학교가 존립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사립학교가 고유한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방 이후 공교육을 과도하게 사립학교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는 그 특수성과 자주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오늘날 준공립화된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공영화 정책이 아닌 사학다운 사립학교가 되도록 그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진흥법. 일제강점기 이후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학교법 대신 사립학교들이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탁월성이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평준화 제도 이후 지속되는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탁월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 인지적 영역, 그 중에서도 암기력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탁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 2025년 폐지하려고 하는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시키되 이들이 그 본래 설립 취지인 수평적 다양성을 지니게 하기 위한 제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 학교 지정, 미래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 역량 함양 및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한 중점 학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교육을 통제하기보다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국가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생, 학부모,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재정을 학교에 지급하는 방식 외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바우처로 지급함으로 학부모,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 교육 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아닌 학부모,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므로 다양한 학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돕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지원. 고등교육에 있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원책 및 특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등 새로운 교육운동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안교육 기관과 홈스쿨링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은 교육의 변혁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을 공교육 범주 바깥으로 내몰지 말고 이를 품을 수 있는 교육 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 지원 확대. 최근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향후 학력 인정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홈스쿨링 법제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의무를 취약의 의무로 이해하여 홈스쿨링을 불법화하던 관행을 청산하고 이를 합법화하고 지원 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 복지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수 없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 느린 학습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다 강화된 교육 복지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을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최소 학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소외된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국가가 설립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최소 학습 보장제.
국가가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느린 학습자들이 보상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